400년 전 조선시대 과거시험에서도 이 답정너 때문에 합격했다가 취소당한 황당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삼국지 때문이었다고요? 때는 조선 선조 임금 시절입니다. 과거시험에서 이런 논제가 출제됩니다. 왜 제갈량은 관우를 구하지 못했는가? 자,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삼국지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때는 중국 후한 말기. 황실이 무너지고 전국 각지에서 군웅들이 할거하던 난세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한 황실의 후예가 등장합니다. 바로 유비입니다. 유비는 관우, 장비와 복숭아밭에서 의형제를 맺고 천하를 바로잡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셋이서 시작한 보잘것없는 세력이었지만 유비는 천하의 민심을 얻는데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비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제갈량과의 만남입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얻기 위해 3번이나 직접 찾아갑니다. 삼고초려 들어보셨죠? 그렇게 모셔온 제갈량은 첫 만남에서부터 천하를 셋으로 나눠 다스린다는 천하삼분지계를 제시합니다. 위나라 조조, 오나라 손권, 그리고 총나라 유비. 이 세 세력이 균형을 이루며 천하를 다투는 구도를 만들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유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쳤다고 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 거점이 바로 형주였습니다. 형주는 위, 오, 촉 세 나라 모두와 접경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을 잃으면 천하삼분지계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형주 수비를 가장 믿을 수 있는 인물에게 맡깁니다. 바로 관우였습니다. 그런데 관우라는 인물을 알아야 합니다. 관우는 단순한 장수가 아닙니다. 청룡 언월도를 휘두르며 적장의 목을 베는 맹장이면서도 조조에게 잠시 몸을 의탁했을 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화용도에서 조조를 살려보낸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죽어서는 신으로 추앙받아 관제며 관우 사당이 중국 전역은 물론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까지 세워질 정도였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관우는 충의의 화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엄청난 자존심이었습니다. 형주를 맡은 관우는 제갈량의 전략 지침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제갈량은 형주를 지키려면 오나라와 절대 적대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위와 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오나라 손권이 자기 아들과 관우 딸의 혼인을 제안하자 관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랑이의 딸을 어찌게의 아들과 혼인시키겠느냐? 외교적 협상을 모욕으로 날려버린 겁니다. 손권은 그 자리에서 이를 갈았겠죠. 결국 손권은 위나라 조조와 손을 잡습니다. 앞에서는 위나라가 압박하고 뒤에서는 오나라가 형주를 기습합니다. 관우는 두 방향에서 협공을 당하며 형주를 잃고 맥성으로 도망치다 결국 사로잡혀 처형당합니다. 천하삼분지계의 핵심 거점 형주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천하의 제갈량이 왜 관우를 구하러 오지 않았냐는 겁니다. 형주가 위기라는 걸 몰랐을 리 없고 총나라에 군사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자, 여기서 조선 과거시험으로 돌아옵니다. 선조 시절 과거시험에서 바로 이 질문이 논제로 나옵니다. 왜 제갈량은 관우를 구하지 못했는가?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예상 가능한 답을 썼을 겁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다. 군사가 부족했다. 위나라를 동시에 상대할 수 없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이요. 그런데 한 수험생이 전혀 다른 답을 씁니다. 제갈량이 관우를 구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구하지 않은 겁니다. 제갈량은 사실 관우를 제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제갈량이 실은 관우를 죽이려 들었다는 흑막설을 과거시험 답안으로 써낸 것입니다. 근거도 나름 치밀했습니다. 관우는 유비의 의형제였고 총나라 내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제갈량 말도 잘 듣지 않을 만큼 독단적이었고 유비 사후 총나라의 권력 구도를 생각하면 제갈량 입장에서 관우는 가장 다루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이런 논리를 엮어서 제갈량이 의도적으로 관우를 방치했다는 흑막설을 완성시킨 겁니다. 논리가 탄탄했는지 심사관은 이 답안을 합격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답안이 선조 임금 귀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향시로 취사할 때 제갈량 불구관우, 즉 제갈량은 관우를 구하지 않았다로 논제를 냈는데 그때 합격한 자는 제갈량이 관우를 죽이고자 하였기 때문에 구제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궤변이 이와 같았으므로
내가 예조로 하여금 삭제하게 하였다. 선조가 직접 합격을 취소시킨 겁니다. 선조는 제갈량을 충신 중에 충신으로 여겼습니다. 유비가 죽은 뒤에도 북벌을 포기하지 않고 출사표를 올리며 끝까지 한나라 부흥을 위해 싸운 인물. 임진왜란 당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명나라 원군 장수들을 제갈량에 빗대어 칭송할 만큼 선조에게 제갈량은 충의의 절대적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 선조 눈에 이 답안은 그냥 틀린 답이 아니었습니다. 도를 넘은 불경이었습니다. 결국 이 수험생은 논리적으로 틀리지 않았고 심사관도 합격시켰지만 하필 임금의 취향에 어긋나고 그 심기를 건드리는 바람에 합격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만약 이 수험생이 선조가 삼국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제갈량을 얼마나 숭배하는지 미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제갈량 흑막설 대신 제갈량의 충절을 칭송하는 답을 썼더라면 그 수험생의 인생은 달라졌을까요? 물론 과거 시험 자체가 불공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선의 과거 제도는 당시로서는 꽤 공정한 시스템이었고 실제로 수많은 인재들이 이 제도를 통해 등용됐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못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논리도 있었고 심사관도 합격시켰는데 임금이 삼국지 덕후이자 제갈량의 열렬한 팬이었다는 이유로 인생이 날아간 겁니다. 만약 선조가 삼국지에 이렇게 빠져있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제갈량 흑막설 대신 제갈량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답을 썼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장원급제도 노려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꼭 옛날 얘기라고만은 할 수 없죠.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느끼지 않으셨나요? 내 말이 틀리지 않은데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묻혀버린 순간. 천년이 지나도 사람 사는 건 똑같은가 봅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영상과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머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